여러분, 새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드디어 대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경제를 확확 살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 쫓기게 전망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6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새 정부 새 시대에 맞춘 부동산 투자처 공략 방법. 자, 항상 우리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익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지 사람들은 알지만 막상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망설이시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1 개별 상담 수시로 접수합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부동산 시장 과연 큰일 날까요? 제 주변에서들 많이 그렇게들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부동산 시장 아주 죽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죠? 크게 달라질 거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시장은 어떻게 큰일이 날까? 큰일 나지 않습니다. 지금과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강한 규제 대책, 문재인 정부에서 내놨던 강한 규제 대책, 이런 것들 대신에 시장에 민감한 사항들, 종부세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시장이 민감한 사항은 최소한의 개입을 하겠다. 최소한. 이게 지난 정부와 많이 달라진 거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공약. 이거는 유력 대선 후보들이 다 얘기했던 거죠. 공급 확대,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규제도 완화하겠다. 이것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공약. 과연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정말 규제를 완화할까? 자, 문정부의 강한 규제에서 현 정부는 어때요? 좀 더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자, 온건한 입장으로. 어떻게 온건한 입장으로 선회를 했을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그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상태와 다르지 않을 거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정부에서 이 부동산 시장의 대못을 뽑기 위해서 각종 규제 완화를 내걸고 정권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 그렇게 걸었던, 어떻게든지 폐지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정책들이, 부동산에 관한 규제들이 그대로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없어졌습니까? 아니죠. 한시적으로 1년 단위로 지금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1년 단위로 지금 일반 세율로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취득세 중과도 그대로 있고요. 제초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졌어야 뭐 다시 만들든지 할 텐데 지금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틀 유지 속에서 완화 기조로 조금 방향을 튼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급의 방점을 찍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 지난 정부와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앞으로 들어올 정부와 그리고 과거의 정부와 공통 인식이 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공급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제가 드렸었죠. 자, 그런데 공급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민간 주도로 공급을 하느냐, 아니면 공공 주도로 하느냐. 물론 하나 가지고 될 수는 없죠.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두 개의 축으로
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대통령 된 이재명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했죠. 공공주도로 공급 확대를 하는데 양질의 공급 확대, 품질이 좋은 그런 임대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임대아파트 서민들의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한 주택도시기금이 지금 고갈 우려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게 15년 만에 10조 아래로 좀 추락했다. 자, 그렇다면은 정부에서 공공임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 갭을 누가 메워야 돼요? 민간 공공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 공급은 우리가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재개발과 재건축 활성화를 언급을 했죠.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을 왜 활성화시켜요? 이 도심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언급했던 거고요. 그래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현 정부에서도 결국은 핵심 축이 될 거다. 자, 이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 상태로 가면은 2, 3년 내에 집값이 급등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공급이 그만큼 지금 부족하다는 인식을 지금 정부에서도, 새로운 정부에서도 갖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올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전세가가 지금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역전세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올 1월 달에 역전세는 이미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세가 상승세가 지금 상승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시중의 매물이 점점 전세 매물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건 뭐예요? 일단 신규로 공급이 자꾸 돼줘야 되는데 신규 공급 물량이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여러분도 다 인식하고 계시죠? 수요와 공급, 이게 가격을 결정한다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정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막상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저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게 큰 문제죠. 가장 기본이죠. 자, 신규 공급 물량이 지금 절대 부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강남 3구 여기를 풀어줬다가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확대 지정을 했죠. 다시 묶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확대 지정해서 지난번에는 아파트, 어느 지역에 아파트 일부 구역에 그런 아파트들만 지정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강남 3구, 용산구 모든 아파트까지 다 확대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는 투자자가 못 들어가잖아요. 집주인이 들어가 살아야 되거든요. 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세 매물이. 자, 이러한 이유로 지금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매물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 이후에 전세난이 생길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시장을 읽는 법,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시장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지금 시장이 상승 추세, 상승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락 추세, 하락 흐름으로 가느냐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보세요. 시장이 이렇게 상승 흐름으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에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도 문제고 너무 많이 떨어져도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오르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여기서 딱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규제 효과 영향으로 약간 거래도 안 되고 가격이 약간 떨어지면서 거래가 소강 상태로 접어듭니다. 하지만 이 흐름도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이 규제 효과는 단기적이에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간 이런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원래 흐름이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다시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에요. 하락장. 계속 추락해. 계속 추락하면 뭐예요? 어떻게 정부에서
부양책을 써. 너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 또 이게. 참, 이 부동산 정책을 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 부양책을 쓰면 어떻게 돼요? 부양책의 효과로 가격은 올라갑니다. 부양책은 뭐예요? 토지거래구역에서 해제를 지켜준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걸 사게 되면은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든지, 취득세를 면제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양책을 쓰면은 부양의 효과로 약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금 오르는 것 같아. 하지만 역시 이것도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기고 원래 추세가 뭐예요? 흐름이 하락 흐름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다시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추세가 상승 추세일 때의 규제 효과, 단기간 3개월에서 6개월의 효과밖에 없다. 이런 얘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시 원래의 흐름대로 간다. 하락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규제 효과는 상승, 부양책을 써도 이 상승의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간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정책은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번 시장이 상승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그 흐름이 쭉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은 지금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 흐름을 보는 요소가 바로 호재와 악재를 보는 거예요. 시장에 지금 호재가 있고 악재는 뭐가 있나? 악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몇 년 전에 계속 얘기했던 PF 부실, 역전세, 그렇죠? 역전세, 미분양, 이런 것들로 부동산 시장이 아주 큰일 날 것 같이, 망할 것 같이들 많이들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 합니까?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또. 그렇죠? PF 부실 문제는 옛날부터, 예전부터 건설사에 잠복해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고질적인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정부에서 가만 놔두게 되면은 건설도 무너지게 되면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려가려고 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사실 그냥 놔두라, 놔도 그냥 망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IMF 때 생각해 보세요. 건설 도산하고 은행들 다 무너지고 할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자리 잡았지만은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또 겪는다? 절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경제가 안 좋아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 내년 경제 성장률이 올해요. 1% 중반 정도로 잡았다가 지금은 0.8%에서 0.5% 지금 0%대 지금 상승, 경제 성장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경제가 안 좋은 거는요, 우리가 특별히 IMF나 금융위기나 전 세계적인 그런 위기가 올 때는 그때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남부터 시작해서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세계 경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장률이 떨어진 경제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가격이 폭락한 사례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호재는 뭐가 있어요? 호재는 금리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죠. 0.25%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지금 계속 부족하다 이런 기사를 계속 나오고 있죠. 금리는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는. 근데 세계적인 지금 통화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금리 인하로 지금 가고 있죠. 한국은행에서도 올해까지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더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지금 호재,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호재고요. 그리고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 이게 시장이 직접탄 공급 부족. 공급 부족은요, 아무리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없잖아요. 그럼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이건 금리가 높고 낮고를 떠나서 그래요. 금리가 기준금리가 높아.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 2008년도에 기준금리가 5.25%까지 간 적이 있어요. 기준금리만 가상금리 빼고.
그런데 그때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던 분들 중에서 금리가 높다고 저한테 불평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다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다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높아도 가격은 오르더라. 사람들이 사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는 호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초양극화 시장 이런 걸 명심해라.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양극화를 넘어서 이젠 초양극화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지역균형 발전 정말 좋죠. 지역균형 발전을 시키게 되면은 정말 그 사람은 노벨상 받지 않을까요? 모든 나라들이 지역균형 발전 부르짖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격차는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제가 강의 시간에 매일 말씀드렸죠.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파악하라. 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공급을 늘려야 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늘려야 된다. 그렇다면은 이 정부에서 하는 공급은 임대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 외에 거기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으니 우리가 투자의 상품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재개발과 재건축에 투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양극화, 초양극화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초양극화 시장에 어느 곳에 투자하느냐가 지금 핵심이에요. 옛날에 우리 인서울 하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인서울. 서울에 무조건 들어와라.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인서울 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인서울을 하되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인서울, 서울에서도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초양극화 시대로 시기로 점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것을 공략하는 거 이건 가장 기본이에요. 수요가 많은 곳은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집값은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곳 지역마다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매년 입주 물량이 한 4만 7천 가구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몇 년간 그걸 못 밑돌고 있죠. 그런데 내년이 피크입니다. 내년이 2026년 서울의 공급 물량이 1만 가구도 7천 가구밖에 안 돼. 7천 가구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부터 시작해서 자재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우리 다 그 건축 자재비들을 다 수입해 오잖아요.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많이 올랐죠. 가격. 분양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재개발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딜 가야 된다. 사업성이 나와야 돼. 사업성이 나와야 주민들이 빠르게 동의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성 나오는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가 바뀐 이 새 정부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자세한 말씀 못 드리는데 만약에 정말 투자,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고 뭔가를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세미나에 오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는 좀 더 확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정부 새 시대 맞춤 부동산 투자처 공략 방법 알려드립니다.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대1 개별 상담은 수시로 접수하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메리트 없는 물건을 가치 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도널드 트럼프 많이 듣던 이름이죠. 지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하여간 참 특이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우리가 재개발 지역들 가만히 보면은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별로 가치가 없지만 그런 데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져지면서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품이 될 수 있는 지역들, 가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내는 매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